결국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어요. 예.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상 절차에 따라 청사 1층을 따라서 그냥 들어오는 거다. 공개 소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환 일시를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기자들한테 예. 소환 일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환 일시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포토라인을 세워서 거기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또 몇 마디씩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죠. 예. 그러니까 정 교수에 관해서는 언제 소환할지 그건 안 알려주지만 특별히 뭐 뒷문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배려를 안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른 문을 1층만 제외하고 다른 문을 다 막아버리면 1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앙지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1층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저 밑에 그렇죠. 저 민원실로에서 오는 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원실로 오는 문을 막아버리면 1층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양지열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검찰에 도착을 합니다. 언제 오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영상에 보면 기자들이 이미 포토라인을 그어놓죠. 거기에 상주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공개 소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특별히 정경심 교수가 시간대를 굉장히 앞당겨서 온다던가 아니면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통로를 그거는 이제 개방된 통로입니다. 뭐 보통은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개방 통로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저곳을 들어가는 곳. 근데 거기에 또 서서 꼭 사진을 찍는 게 의무는 아닌데 그동안에 워낙 관행처럼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 자리를 또 피하게 되면 또 여론에 또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네. 아마 오게 되면 사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포토라인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 과연 저 포토라인이라는 게 특히 지금 이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이런 어떤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이 기회에도 또 논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검찰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게 아들하고 딸은 비공개, 아예 그렇죠. 사진 안 찍혔습니다. 네. 하지만은 정경심 교수는 언론에 어쨌거나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게 왜 그럴까요? 아들, 딸은 일단 직계 비속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사건 전체 지금 사실은 뭐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흥미로 기소는 일단 됐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더 크게 지금 의혹이 많이 수사가 되는 게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등등을 생각해 보면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들이가 딸은 관련된 사실에 관해서 불러서 소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 비공개를 하더라도 중요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범죄 형성의 중요도에 따르면 중요 인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 소환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 소환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공개 소환으로 정경심 교수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국 장관이 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포 금지를 비롯한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시기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가족 사건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존의 관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포토라인에 쓰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매번 SNS를 통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예. 이게 전부 억측이다. 이 사실과 추측이 막 섞여가지고 나를 너무 어제 같은 경우, 어제그제 같은 경우 사실 뭐 덫에 걸린 쥐새끼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의 억울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기회에 오히려 많은 언론들 앞에서 그게 국민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는 그 당시에 저는 정경심 교수 스스로도 포토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저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성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포토라인요 쓰는 게 뭐 즐겁지는 않겠죠. 저 문제가 지금 이제 언제 오는지 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예. 이제 소위 뻗치기를 하고 낮이나 밤이나 저기 대기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정 교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물밀듯이 그게 좀 몰려가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예. 예전에 이게 처음 생기게 될 때도 94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예. 왔을 때 이런 포토라인이 없을 때 막 서로 사진 찍겠다고 덤비다가 그분이 다쳤거든요. 이마를 카메라에 맞아갖고. 그래서 그런 기자들의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기자들끼리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서 예. 이렇게 서로 추첨해서 카메라 위치도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라인을 예, 치는 특히 거거든요. 기자들을 위해서. 예. 근데 저게 이제 거기 안 선다 그러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자들끼리 뭐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예.
지금 포토라인 이렇게 만들어 놔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밀려가지고 신발 걷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포토라인에 서실지 안 서실지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거 없이 하면 혹시 그런 또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포토라인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사고가 날 뻔도 했는데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 말씀해 주십시오. 비선 시스로 뽑히셨는데 지금 신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누구는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스스로 몸을 던지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여성분들에게 대법원의 당신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날개 받으십시오. 법원을 한번 재판그대로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타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으십니까?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했어요. 이거는 거기에 선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국민들이 받아들인 의미가 뭔가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작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검찰에서 소환이 됐을 때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히면 이른바 낙인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 귀부터 꺾여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뭐 언론에서 다루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원까지 쭉 추적을 했었지만 과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면 거의 유죄처럼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과연 공개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넓게 보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런 포토라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런 반론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포될 때부터 머그샷 다 찍고 그것도 다 공개되지 않느냐.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알 권리 차원에서 다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개를 하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이 사람이 우리는 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야 검찰이 조사한 내용들도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과 지금은 사실 검찰이 다 모든 걸 다 막아놓고 했어요.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 넘어가는데도 그 증거자료 변호인단에서 요구 좀 했는데 그것도 열람 등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일방적으로 검찰이 공개하는 게 옳느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 교수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아들 입시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연세대 얘기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김 교수님께 좀 짚고 3년치 입시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는 게 이 아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라졌다. 면접 관련 기록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명문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학사 관리가 이 정도냐는 게 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에 면접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 채점도 해봅니다만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투명해져서 특히나 입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보존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은 다 지켜내야만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명문사학인 연세대학교에서 오래전 일도 아니고 불과 작년, 재작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과 최근 내 3년간의 모든 입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 뭐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이게 부실될 수도 있고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김 교수님도 이해가 그렇습니다. 안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연세대 측의 설명을 보면 없어진 걸 확인했는데 누구 책임인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원 입시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시 전형이라는 게
필기 시험이 먼저 있고 예. 필기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은 그 점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공개된 자료로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시에 대해서는 낙방이 있고 또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을 보존하는 게 기본인데 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히 면접 점수표 같은 건 어느 위원이 누구에게 몇 점 줬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면접이는 주관적인 건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드는 게 연세대 대학원 측에서 자기가 부적절하게 점수를 많이 준 거 그런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가 통째로 없애지 않았냐. 왜냐하면 다른 서류들이 있는데 면접 점수표만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근데 올해 7월 달에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고 하니까 직접 이번 사건은 관계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 하여튼 대학 관계자가 좀 무슨 문제가 있고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